그래서 어차피 이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보험사에서 잘 받아서 사고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운전자 보험의 거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피해자에게 대인 치료비와 대물 수리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죠. 그렇지만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면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수리비를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신고, 검찰로 이관, 그 다음에 재판 등의 절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이죠. 운전자 보험은 어떤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운전자 담보, 상해 담보, 골프 담보, 배상 책임 담보, 주택화재 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담보는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해 담보는 자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운전자 보험에 상해 담보가 있다면 교통사고 시에만 보장이 될까요? 정답은 일반 상해 시에도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해 담보는 사망, 후유장애, 수술, 골절, 깁스, 입원 일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상해 담보 앞에는 상해라는 단어가 붙느냐, 교통상해, 대중교통 이용상해, 주말 대중교통 이용상해, 자가용 운전 중 교통상해, 고속도로 교통상해 등 다양한 단어가 붙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상해라는 단어만 들어가 있는 담보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일반 상해도 보장이 되겠죠. 다음은 골프 담보인데요. 골프 담보는 홀인원 축하보험금, 알바트로스 축하보험금, 골프 용품 손해, 골프 배상 책임 담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홀인원은 한 번에 공을 넣는 거고요. 알바트로스는 기준 타수보다 3타수 적게 공을 넣는 거고, 골프용품 손해는 말 그대로 골프용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보장이 됩니다. 골프 배상 책임은 골프 활동 중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에 보장이 되는데 이것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 책임 담보는 말 그대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를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주택화재 보험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 내 재산이나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업종이 일반 사무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화재 보험으로 가입할 수 없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상해, 골프, 배상 책임, 주택화재 보험 중 상해 담보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른 건강보험 가입하실 때 가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운전자 보험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골프 배상 책임 담보야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시지만 주택화재 보험만큼은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꼭 운전자 보험에 부가해서 가입하시는 걸 권장드리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30평짜리 아파트 설계 시에 5,860원 정도만 부과해도 추가 가입이 가능하니까 주택화재 보험이 없으시다면 운전자 보험에 같이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험료는 각 회사별로 비교를 해드리지는 않았지만 30평 아파트 주택화재의 경우 보험료가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수준이니까 크게 부담 없이 추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물에는 왜 가입 금액이 1억 5천이 들어가냐, 가재도구는 5천만 원이 들어가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면 건물의 경우에는요,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30평 아파트를 짓는데 2022년 기준으로 1억 6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감가상각이 되거나 한 경우가 있어서 설계 시에 제가 1억 5천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요. 화재보험 설계 요청 시에 설계사가 획일적으로 평당 300만 원만 넣으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났다면 거의 10년 전, 15년 전 평당 단가를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화재보험 가입하실 때 주의해서 가입하셔야 되고요. 위 설명드린 담보들은 금액이나 보장 담보들은 모두 변경이 가능하니까 설계 요청 시에 수정 원하시면 얼마든지 수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의 핵심인 운전자 비용담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보장을 해주냐? 자, 첫 번째, 대인벌금, 두 번째, 형사합의금, 세 번째, 변호사 선임비를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죠. 하나씩 변화가 된 시기와 왜 변경해야 되는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에는 보험료가 나와 있는 플랜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인벌금 담보는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사고 시에 벌금 확정 판결을 받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 벌금 담보는 20년도 4월, 21년도 4월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20년도 4월을 기점으로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벌금 한도가 3천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보장도 3천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21년도 4월을 기준으로 벌금 담보가 선지급으로 변경이 되면서 나라에서 벌금 확정 판결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벌금을 납부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벌금액을 낼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벌금을 내기 싫다면 운전자 보험 변경해 놓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는 형사합의금 담보인데요. 2009년도 이전에는 형사합의 지원금이라고 불렸는데, 형사합의 지원금 담보는 타인 사망 형사합의 지원금, 타인 부상 형사합의 지원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형사합의를 봐야 되는 교통사고는 사망, 12대 중과실, 중상해도 있었지만 중상해로 인한 형사처벌은 합의금 보장이 안 되었습니다. 담보가 없었기 때문이죠. 약관에서 보시듯 타인에서 동승자는 또 제외를 하기 때문에 나와 가족을 제외한 타인이 동승자로 타 있다가 사망사고를 당하거나 한 경우는 합의금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만 해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중과실의 종류가 10대 중과실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과 추락방지 의무 위반은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당시 형사합의 지원금이라는 담보로 가입하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010년도 들어서면서 담보 이름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시기별로 바뀐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은 첫 번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선지급이 되는지, 마치 벌금처럼 말이죠. 두 번째, 공탁금이 보장이 되는지, 50%가 선지급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중상해 사고 시 1에서 14급 부상 시에 구분 없이 합의금이 보장되는지 여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입 금액이 2억이나 2억 5천까지 충분하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6주 미만의 중과실 사고 시에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합의금이 보장이 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형사합의금이 가해자가 피해자하고 합의만 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해준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법원에 공탁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노력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형량을 감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존의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해자가 찾아가야지만 보장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50%만큼은 선지급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변경 이후의 약관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기존에는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 사고를 입었을 때 합의금이 보장이 되는 경우가 공소가 제기가 되거나 피해자가 1에서 3급의 부상을 입어야지만 보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1에서 3급 이외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중상해 판정이 나올 수도 있고, 이 경우에 검찰에서는 합의를 해오면 불기소 처분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상 급수에 관계없이 중상해 판정이 나오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금 보시는 약관 내용으로 운전자 보험을 변경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서 교통사고 시에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원만하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변경된 약관 내용으로 운전자 보험이 변경되어야겠죠. 요새는 실제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선지급이 되는 교통사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지급을 청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청구 서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금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그 다음에 공소장, 피해자의 부상 주수가 확인되는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약관의 변경 시기들을 표시해 놓은 것은 그때그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형사합의금이 보장이 안 되었었다라는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표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영상에서 약관 밑에 있는 변경된 시기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요. 2010년도 이전에는 방어비용이라고 불렸습니다.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사고로 재판에 가게 돼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장이 되는 담보죠. 그런데 방어비용 시절까지만 해도 공소제기, 약식기소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 약식기소도 보장이 되었었습니다. 정액형으로 보장이 되었고요. 약식기소라는 건 재판에 가지 않고 벌금형으로 판단이 될 경우 약식기소를 통해서 벌금만 판정받고 끝나는 거죠. 이름이 방어비용 담보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안 한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 선임을 할 용도로 쓸 수 있는 담보였죠. 그런데 이후에 공식적으로 담보의 이름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변경이 되어서 출시가 됐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변경 이후에는 실제 손해액만큼 보장되는 보험으로 바뀌었고, 뿐만 아니라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의 사고라 하더라도 약식 기소된 경우는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이후에 운전자 보험에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원래 공소제기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 이후에는 공소제기, 약식기소, 불기소, 재판 가기 전에 경찰 조사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내용이 약관에 삽입이 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 비용만큼도 절반은 보험사에서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죠. 운전자 보험은 다양한 이유로 시기별로 약관이 계속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내가 차를 몰면서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 시에 피해자에게 또는 변호사에게 또는 벌금을 나라에 내려고 돈을 두둑히 챙겨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보험사에서 잘 받아서 사고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은 보험료인데요. 보시다시피 X표가 쳐져 있는 몇 군데의 회사는 피해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서도 보험료가 저렴한 곳을 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40세 남성 1급 자가용 운전자 기준으로 운전자 필수담보 보험료는 5,000원이 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보험료 비교표인데요. 운전자 보험 담보는 자가용이냐 영업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해당 설계는 자가용으로 인한 비교표이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설계 시에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가용은 뭐고 영업용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온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운전자 보험은 20년 납 20년 만기 말고는 없냐, 더 긴 건 없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온 영상을 또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금융감독원에서 그 이상의 납기와 만기는 모두 없애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결국 운전자 보험 필수담보와 주택화재보험까지 설계 시에는 보험료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사이가 되겠죠. 아까 주택화재보험이 5,000원 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운전 시 보상을 받기 손쉬운 담보가 바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인데요. 차를 운전 중이거나 운행 중인 차에 탑승을 했거나 보행 중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담보입니다. 보통 교통사고 시에 12급에서 14급의 부상급수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경미한 부상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12급에서 14급은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시에 겪는 염좌가 들어가는데요. 12급에서 14급 기준으로 최대 보장 금액은 30만 원이기 때문에 혹시 교통사고를 경험하신 분들이 교통사고로 내원 시에 염좌 진단을 받으시면 정액으로 30만 원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별로 1급 시 가입 금액당 14급의 가입 금액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의 비교가 정확하게 달라질 수 있어서 비교표에는 넣어놓지 않았고요. 자동차 부상치료비까지 추가 시에도 1만 원대에서 설계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부상치료비 청구 시에는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을 때는 지급결의서라는 보상처리 확인서로 청구가 가능하고요.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죠. 이때는 단독사고인 경우가 해당되겠죠. 내가 혼자 운전을 하다가 벽을 들이받거나 한 사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교통사고로 내원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든가 진단서가 별도로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자동차 상해, 자기신체 손해 등으로 접수를 일단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 지급결의서를 받아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치료비를 다시 보험사에다가 환입을 해서 자동차 보험 접수는 취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취소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운전자 보험의 A부터 Z 그리고 역사부터 시작해서 왜 변경해야 되는지 보험료 비교부터 운전자 보험의 모든 담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플랜을 제공받고 싶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 더보기를 누르시면 카카오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로 연락을 주시면 1대1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 채널에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드리고 상세히 상담드리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